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오랜만에 또 차에서 촬영을 하게 되네요. 지금, 창업 준비로 제가 왔다 갔다 바쁜데, 오늘은, 조금 또 도서관에서 또 제가 또 할 일도 있고, 와이프랑 애들이 또 장모님 또 처가댁에 또 가서, 혼자 있기도 그렇고, 지금 도서관에서 또 오랜만에 책도 보고, 또 유튜브 영상을 또 이렇게 나와서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도서관으로 아침에 와서 이제 좀 공부 좀 하다가 잠깐 내려왔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예전부터 그랬지만, 라이프 스타일, 특히 또 저보다 밑에 또 젊으신 분들, 20대 또 10대부터 마찬가지고, 10대, 20대, 30대 분들, 현재 예전과는 많은 다른 또 변화의 시기, 또 3차 산업 시대가 끝나고 4차 혁명 시대, 정보화 시대가 끝나고 또 여러 가지 또 시대가 온다고 이렇게 얘기들이 많은데요.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지금 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라이프 스타일 2019년도 또 지나가면서 또 많은 또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에 관해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됩니다. 또 그 2019년도 넘어서 앞으로 우리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 대한민국 삶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 것이며 또 거기에 따라서 저는 또 삶이 변화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고 이쪽에 따라서 저는 또 이제 투자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투자자로서 앞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또 이런 또 사회적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혹시나 오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대비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미래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좀 더 좀 보장받는 그런 삶을 또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제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영상에서도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저도 이제 13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2018년 12월 31일부로, 퇴사를 하고, 지금 창업 준비를 계속하고, 또 창업을 또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요즘에 느낀 게, 그때 당시에 느낀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저랑 아마 거의 대부분이 같은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 저희 그 부모님 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라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예전에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 어땠습니까? 예전에 부모님들이 열심히 이렇게 대학교 나오신 분도 있고 안 나오신 분도 있지만 열심히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보통 이렇게 취직을 하면 예전에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도 마찬가지겠지만 7,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항상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이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두 자릿수 이상 계속적으로 갔던 그런 시대고, 또 한 번 취직을 하게 되면 부모님 세대들은 거의 그 직장이 평생 직장의 개념과 같이 그런 식으로 같이 가게 되는 그런 직장이라는 자체가 한 번 들어가면 이제 내가 퇴직할 때까지 나올 때까지 계속 다닐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저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지만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제 후배들 마음만 먹으면 또 직장을 여러 군데,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아닌 평생 직업의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가는 시대고요. 지금 제가 예전에 한 책에서 보면 지금 10대, 20대 분들, 아직 어리신 분들은 나중에 취직을 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 평균적으로 5개 내지 6개 정도의 직장을 그럴 아마 나중에 미래가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 그런 제가 내용을 봤거든요. 그래서 예전과 다른 평생 직장의 개념이 아닌 평생 직업으로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그런 시대가 왔구나. 또 거기에 더불어서 저도 이제 예전에 그 공기업 다니면서 관리자 역할을 8년 정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거기에 따라서 느낀 점은 저도 전 관리자를 해보니까 힘들구나. 누구를 위에서 직원들을 통솔하고 그 리더로서 이끌어가는 이 역할 자체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구나. 왜냐면 제가 다니는 회사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리자에 대한 그러니까 회사에서 관리자에 대한 요구하는 사항들, 책임이라든지 뭘 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많아지는데 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점점 줄어드는 거죠. 개인의 자율성이 점점 커지는 회사,
또 뭐 관리자로서 자꾸 뭔가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그런 툴이 없는 자꾸 줄어드는 상태에서 이제 조직원들을 잘 끌고 가기가 현실적으로 참 힘들지 않냐. 시스템 자체가 힘들어지는 추세가 보니까 제가 했던 것도 마찬가지였고, 요즘에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승진이라 그러죠. 사기업도 제가 알기로는 마찬가지인데요. 좀 더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승진 시험에 몇 대 몇 엄청난 경쟁률도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승진 고시라고 할 만큼 열심히 해서 올라가면 그만큼 회사 내에서 나의 입지도 넓혀지고 연봉도 올라가고,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봤을 때도 누구 승진해서 이번에 정말 예를 들어서 과장 승진했다, 차장 승진했다, 팀장 승진했다, 부장 승진했다 등등등 사회적 성공이, 그러니까 그 회사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 사회적 성공까지 거의 똑같이 그런 식으로 같이 가는 그런 개념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누구누구 승진했다 그러면 축하하고 잔치도 하고 예전에는 그랬다고 그러는데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회사 내에서 앞으로 내가 승진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그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냥 나는 평사원으로서 계속 그냥 가늘고 길게 가겠다. 이런 개념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나.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자로 올라가면 그만큼 나의 책임이라든지 그런 게 많아지는데, 책임이 많아진다는 거는 역으로 계산하면 회사에서 돈은 좀 더 줄 수 있죠. 관리자이기 때문에 일반 직원보다 더 줄 수 있지만 그만큼 회사에 바쳐야 될 시간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우리 직장인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내가 받는 돈의 양은 내가 회사에 얼마나 있느냐, 내가 회사에 바치는 시간이 얼마나에 따라서 그 돈의 많고 적음이, 물론 이제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1차적인 개념 자체는, 기본적인 개념은 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회사에 바치는 시간만큼 돈을 준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점점점 내가 회사에 있어야 될 시간은 많아지고 가족과의 보낼 시간은 줄어드는 거죠. 요즘에 보면 젊으신 분들 진급할 정도가 됐고 진급할 나이가 됐고 모든 스펙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시험을 안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급 시험을 억지로 강제적으로 보라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개인의 의사고 개인의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 왜 시험 안 봐? 무조건 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본인 의사이기 때문에 그 의사에 따라서 내가 치고 싶으면 치는 거고 치기 싫으면 치는 건데, 예전보다 시간이 지금 점점 지나감에 따라서 승진 시험을 보려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돈은 조금 적게 벌더라도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회사를 끝나고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내 개인적인 시간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게 당연한 거겠죠. 지금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예전과 같은 그런 개념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지금 대입해서 적용하기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 진급하려는 사람도 없고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회사에서는 분명 리더를 필요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당연하게 회사를 이끌어 가려면 누군가는 리더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군가의 책임자로서 이끌어 가야 되는 게 맞지만 여건이 그렇게 회사 내에서 좋은 여건이 관리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지금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그냥 내 개인 삶이 중요해, 회사도 중요하지만 나는 회사 끝나고 내 시간을 보장받기를 원해, 주말 무조건 쉬어야 되고 나는 내 개인적인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이렇게 지금 개념 자체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이런 대한민국의 라이프 스타일이 점점점 앞으로 이런 시대가 강화될 것이다. 모든 언론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영상을 보시면 아마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는 시점, 개인의 삶이 중요하고 개인의 점점점 그런 시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시대의 흐름에서 우리의 투자자로서의, 또 생산자로서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어떤 것이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미래에 좀 더 안정적이고 수익원이 창출되고 안정적인 우리가 소득을 받을 수 있고, 투자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제가 지금 아파트 월세라든지 전세도 주고 있지만 지금 제가 큰 덩어리로 보면 원룸 건물에 많은 세입자분들이 사시는데요. 보통 원룸 이렇게 보면 압니다. 원룸에 보면 거의 이제 세입자분들이 대부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젊으신 분들, 학생들도 있고, 또는 젊은 직장인 분들도 이제 들어와서 사시는데요. 보통 이제 이렇죠, 지금 삶이. 왜냐면 부모님과 같이 충분히 내가 살 수 있는 여건인데, 부모님과 같이 원래 살다가 나만의 독립적인 그 삶을 원한다는 거죠. 뭐, 대학생들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제 학교가 가깝거나 또 직장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근방에 있는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 구해서 사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거기 나가는 돈이 한 달 내가 받는 월급 대비해서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뭐 30만 원, 40만 원 월세를 꾸준하게 내고서라도 나는 독립적인 내 생활 공간이 필요하고 독립적인 나만의 뭐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고 뭐 부모님과 살다가도 이제 나는 독립해서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뭔가를 이렇게 뭐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의 살겠다. 자꾸 이런 경향이 앞으로도 강화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인구는 계속 늘어나지 않지만 가구 수는 계속적으로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소형 가구의 필요성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 가구는 점점 우리나라가 핵가족화되고 예전처럼 뭐 이렇게 대가족이 사는 이런 뭐 그런 문화라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점점 한 명이 사시는 분 또는 최소 두 명이 사시는 분의 그런 필요한 가구, 그런 주택의 공급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룸을 뭐 많이 짓고 이렇게 뭐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 혼자 사시려는 분들, 나와서 독립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점점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겠지만 핵가족화에 따른 또 소형 혼자 사시는 분들의 그런 비율이 점점 좀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의 이 소형 가구가 점점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도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대비해서 너무 대형 쪽으로도 물론 이제 뭐 가시려서 수익을 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시면서 또는 저처럼 창업을 하시면서 또는 자영업하시면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시대적 흐름을 잘 알고 투자를 앞으로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투자하시더라도 대형보다는 20평대 또는 요즘에 더 작은 평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지은 아파트도 있겠지만 18평, 19평 또는 16평짜리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말고 아파트인데요. 정말 작은 평수지만 방 하나, 예를 들어서 거실 하나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또는 거실 하나, 방 하나, 욕실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구조 자체가. 이런 아파트들을 정말 물론 그런 아파트들 무조건 사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주변에 예를 들어서 수요가 충분히 있다거나 뭐 대형 이런 공장이라든지 대형 우리 뭐 직장 수요 또는 뭐 주변에 대학교가 많다거나 물론 알아보고 하셔야 됩니다. 알아보시고 또는 교통이 좋아야 됩니다. 물론 조금 떨어져 있어도 직장과 학교가 지하철이 가깝고 또는 버스 노선이 엄청나게 많다거나 주변에 상권이 좋아서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여건이 충분하게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형 쪽으로 저는 접근하시라.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원룸은 이제 큰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물론 뭐 잘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지만 소형 아파트, 소형 오피스텔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내 주변에 그 모든 상권이라든지 또 교통편, 뭐 주거 환경 뭐 이런 거 다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이것이 분명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라이프 스타일과 맞물려서 가게 돼 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형보다는 소형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또는 뭐 어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앞으로 소형, 또 핵가족화,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품이 많이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한 상품을 많이 뭐 개발해서 판매가 많이 되는 기업이 당연히 실적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뭐 이건 기정사실화된 뭐 앞으로 된 미래에 대한 예측인데요. 거기에 따른 우리가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기를 또 고려하셔가지고 주식이라든지 이쪽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저는 사실 뭐 주식 쪽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지만 그런 트렌드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게 되는 거는 기정사실화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는 투자자로서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하고 부동산도 투자를 하는 게 내 미래의 수익 창출 관련돼서는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와는 다른 승진이 뭐 나의 성공이고 우리 가족의 행복이고 이게 이런 개념 자체가 아닌 나의 그 개인적인 삶, 개인적인 내 이런 시간이 중요하고 개인적 공간이 중요하다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로 계속적으로 앞으로 강화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더 소형적으로, 좀 더 오피스텔, 목이 좋고, 예를 들어서 뭐 상권, 말씀드렸지만 그런 교통편,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 이런 주변에는 계속적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투자를 해서 들어가시면 꾸준한 월세 수익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플러스 뭐 아무리 구축이지만 뭐 감가상각이 된다 하지만 그래도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돈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올라간다. 시세 차익은 덤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꾸준한 나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시면 어떨까. 이 사회적 현상과 잘 맞물려서 무작정 투자하기보다는 뭐 누가에게 투자해라 묻지마 투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 스스로 공부하고 내 스스로 기준을 잡으셔서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트렌드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맞춰서 이런 수요가 더 필요하겠구나. 이런 고정 수요가 반드시 더 나타나겠구나. 예측을 미리 하시고 거기에 미리 선점하셔서 투자하신다면 좀 싸게 구입하실 수 있고 꾸준한 우리가 원하는 나중에 현금 흐름도 얻으면서 나중에는 시세 차익도 덤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석이조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런 개념 자체가 나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나도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도 생길 수 있고 그렇게 하신다면 좀 더 성공적인 우리가 투자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문 뉴스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보를 꾸준하게 관찰하시고 또 내가 관심이 있어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내 스스로 기준과 원칙을 한번 마련하셔서 기준과 원칙을 성립하시고 바로 잡으셔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투자를 앞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한번 오늘 대한민국 라이프 스타일과 나의 투자 방식을 이렇게 한번 전복시켜보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물론 이제 짧은 소견이지만 혹시나 도움이 또 되실 분도 있고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번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다 같이 한번 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것이고요. 또 투자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혹시나 또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또 보답을 해드릴 것을 제 다크호스가 항상 약속드리고 말씀드리고요. 또 오늘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또 시청자, 구독자분들,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진정한 다크호스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다크호스TV의 다크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